요걸 조금 더 이제 가면요. 우리가 중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불편한 마음에 대한 지금 정리예요. 대상을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중생들은 마음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움직임만 깨닫고 스톱하면 돼요. 그래서 움직임만 깨닫고 스톱. 자, 여러분들이 내가 별로 안 좋은 예도 드는데 우리가 다 그럴 분도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남자나 여자나 멋진 여자분이 많으니까 그죠? 멋진 남자를 만나면 마음이 일단 야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잘생겼다 멋지다 여기까지만 하고 스톱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이고 저 양반하고 차를 한잔 했으면 이제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하고 차 한잔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보다 하나 더 넘어가면 아이고 다음은 1년이라도 저런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욕심이 좀 따라붙고 있잖아. 따라붙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구체적인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이기에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꼭 한 번은 내가 차 한잔 해야 되겠다. 밥을 한 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실히 들어오는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게 확실히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뭐 행동하죠. 또 보니까 옆에 부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나야,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문제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저 따라가는 것도 뭐냐면 그 안에 어떤 그 엉덩이가 끼어 있을 때 그 따라가게 되고 자기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은 거기서 스톱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스톱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 속에 이건 예를 들는 건데 얘는 뭐 제가 두 번째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응어리진 게 있으면요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이들 예인데요. 세 번째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엄마 이야기 나오면 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 이야기 나올 때 그 우는 그 보살을 보고 아따 효성이 많다. 아니고 효성하고 달라요. 그건 콤플렉스예요. 효성은 뭐냐면요. 그저 엄마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다. 가끔 그저 생각 마음이 좀 아리지. 이런 정도가 효도입니다. 엄마 생각하면 참 내가 지금도 미안하다.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엄마 이야기하면 엉엉 울면은 남이 볼 때는 효성? 아니 효성 아니고 그거는 마음이 걸려 있거든. 늘 편해야 됩니다. 효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엄마 돌아가셔도 그래 엄마 돌아가셨다. 가셨고 좋은 세상 가야지.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뭐 하늘 무너지는 듯이 울고 하면은 참 저 집에 효자들이라 하면 그거 좀 곤란한 편이 됩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분노만 치는 것도 뭐 걸려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어야 불편한 감정이 사라진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 걸리느냐. 우리 안에 자꾸 걸리는 사람들, 요걸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요. 온통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리면 불편합니다. 걸리면 불편해요. 안 걸리는 게 좋죠. 걸리면 불편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하고 대범한 사람이 있다면 소심한 사람들이 잘 걸리겠죠. 온갖 게 걸립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가 아까 욕심이 많아 걸린다 했잖아요. 요거는 소심한 거는 욕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심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기준이 아주 엄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걸립니다. 어떻게 엄격하냐면은 여기 올라올 때 오른쪽 왼쪽 표현해놨죠. 만일 머릿속에 반드시 저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 반대쪽에 걸어가는 사람 보면 불편하죠. 이런 게 좀 소심한 겁니다. 이런 게 소심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대범한 사람들은 막 급하면 이쪽도 갈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얼른 보면은 좀 무질서 보이죠. 그게 수용되는 사람들. 좀 수용되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뭐 질서를 어기란 뜻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살이에서 보면은 약간의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잖아요. 좀 유연한 사람이 있고 유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유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걸립니다. 딱 원칙을 갖고 살거든. 물론 좋은 점도 있죠.
항상 원칙주의자니까. 그런데 본인은 불편합니다. 그걸 또 세상이 꼭 그래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세요. 꼭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대범해져야 됩니다. 자꾸 대범해져로 가야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이 걸립니다. 부정적이라는 건요, 역시 어떤 걸 보냐면, 세상을 볼 적에 뭐가 좀 잘못된 것을 자꾸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뭘 우리가 의논을 할 때도요, 꼭 뭐 안 된 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른 보면 똑똑해요. 그런데 깊이 보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쪽을 보다가 보면 그쪽이 계속 발달해 버려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까 얘기처럼 음식이라는 건 뭐 짜거나 싱겁거나 그렇습니다. 딱 맞는 음식이 있나요? 우리가 먹다 보면 짜거나 싱겁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짜내하고 먹고 좀 싱겁맥하고 먹어요. 그리고 옆에 소금이나 간장에서 좀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짜면은 아주 뭐 좀 그냥 뭐 좀 태울 수 있는 다 여러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짜도 못 먹고 싱거도 못 먹고 이게 이야기가 나오죠. 늘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론에서 세상은 세상 뜻으로 가지 내 뜻대로 안 갑니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사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 늘 문제는 나의 문제죠. 내 문제뿐이라니까. 이 사회는 걸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공동체 안에서도 딱 규정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벗어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종무소 일해도 보면 또 그런 게 보여요, 눈에. 그때마다 우리는 내 기준이 강한지 안 강한지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될수만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다 걸립니다. 종무소 오는 사람들, 보살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좋고, 욕심이 많은 사람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욕심이 적은 사람 덜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이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뭐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도 먹다 보면 음식이 떨어질 수 있죠. 맛있는 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맛있는 게 떨어지면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공급이 안 되는 수도 있죠.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은 이제 딱 걸립니다. 이게 왜 내 먹을 때 떨어졌냐고, 이게 왜 떨어졌냐고, 내 먹을 때. 그럼 안 주면은, 달라고 안 주면, 와, 이거 다 먹는 사람 줘야 되지, 왜 안 줘?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욕심 적은 사람들, 뭐 다 먹었네 하고 지나갑니다. 맛있어요, 누가 먹었네? 지나가잖아요. 주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스님, 고양주 보살, 이게 좀 없나요? 이건 꼭 묻는 사람들. 물론 묻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행동을 꼭 하게 된다는 거죠. 꼭 하게 되거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걸립니다. 요거는 우리가 걸린, 여러분 속에 뭔가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관계되는 것이 나타나면 걸립니다. 다 걸리거든. 요건 살펴야 돼요. 왜 걸리는지. 이거는 평생 가기 때문에 그 살펴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나 봐야 되죠. 이게 사실 우리 심리치료에서 이걸 치료하는 거예요. 요거. 과거에 걸려있는 상처를 치료. 그런데 이거 상처 치료하는 데가 잘 안 됩니다. 곧 알아놔야 돼요. 상처를 발견하기까지는 쉬워요. 뭐 집단 상담이든 상처를 발견은 잘합니다. 좀 전문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사 도구도 있잖아요. 심리 도구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발견하는 거는 뭐 좀 공부하면 돼요.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끔 발견했는 거 가지고 치료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 발견해놓고 나 이제 내가 알았다 됐다. 되긴 뭘 돼. 한 달 뒤에 보면 그대로입니다. 1년 뒤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한번 보세요. 실제 일에 보면 뭐 좀 받는 것도 지난 뭐 2년 3년 전에 매우 고모습인데 그건 뭐냐. 이 상처 치유는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 치유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려면 첫째, 자기 자신이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요거 참고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치료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남이 그거 못합니다. 항상 치료는 자기가 합니다. 돈 주고 자기가 한다니까. 비싼 돈 주고도 심리치료는 자기가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치유인자가 치료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핵심이 있죠. 그걸 치유인자라고 해요. 치유인자가 그 사람 내면에서 자라야만이 그게 치료가 됩니다. 안 자라면 치료가 안 돼요. 옆에서 암만 캐도 안 됩니다. 암만 까 이게 사투리가 되고 나중에 방송 나오면 사투리 되려고 뭐 놔둬서 뭐 아는 사람은 듣고 모르는 사람은 통과. 그럼 괜찮아요. 우리가 치유인자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참 속 썩일 때, 뭐, 없으면 그 복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경우 있죠. 부모가 달려들고, 뭐, 선생님이 달고, 주변 사람이 다 붙어가 이야기해도 자기 안에서 치유인자가 자라지 않으면 맨 그 모양입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서,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야 그게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잘하도록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거기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 뭐 도박하지 마라 안 먹겠는데 암만 알아듣도록 하고 도박 뭐 프로그램 간들 뭐 때로는 고요고대 하나도 안 변해. 늘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서 아 이거 도박하면 안 되겠네라는 게 속에 자라나와야 되죠. 거기 치유인자입니다. 상처는 그렇게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경직된 사람이 더 많이 걸린다. 누가 앞에 약간 뭐 중복됩니다만 얘기하죠. 유연한 사람 덜고요. 경직됐다는 건요. 사고방식이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굳어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부인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이 기준을 막 갖고 있는 것이 경직된 사람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뭐 속이는 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경직된 거예요. 이 사고가 굳어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걸립니다. 유연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표현하냐 뭐 그럴 수 있지 이럽니다. 그럴 수 있지. 형님, 이 공동체가, 우리는 여기서 식당이 다릅니다만. 같이 가서 꼭 예를 들어, 스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 속인이 숟가락 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스님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그죠? 있다면은, 스님이 같이 가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미리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스님은 걸리겠죠, 이게. 딱 걸립니다. 아직 내가 밥도 숟가락도 안 드는데, 이것들이 숟가락 들어, 이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없는 만일 스님이라면 누가 뭐면 되지 음식 갖다 놓고 뭐 거기 뭐 어디 군대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스님은 들어가서 딴 사람이 이미 반쯤 먹어도 걸림이 없죠. 맛있게 잘 먹네 이러고 난 뒤에 먹으면 되잖아. 이런 것이 유연한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 그 여러분들은 이래 내가 이래 사람을 늘 보면요, 그 경직된 사람은 얼굴 표정에도 그런 게 좀 나오긴 나와요. 딱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죠. 이 사회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소수에 의해서 굉장히 변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괴롭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사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 별개의 이야기, 별개의 이야기.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자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직된 사고를 너무 강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상이라고 해요. 이건 불교적인 용어고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도 많이 걸립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내가 볼 때 이게 참 많아요, 지금. 요즘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아. 자존심이. 왜 그래 있냐면요.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졌죠. 이미 은퇴는 대체적으로 60 전후가 나옵니다. 그죠? 그 뒤에 20년, 30년을 살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백수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실업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업자, 백수 누가 알아주나요? 현직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은행장했다. 은행장했는데 잘 알아주는데 나와 있긴 해 뭐 아저씨 익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 좀 처음엔 좀 띵해집니다. 아저씨가. 아줌마 익하거든. 아줌마 이거 띵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자존심이 다치거든. 다칩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안 다치려고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만나도 곧장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고 뭐 그 전에 뭐 잘 나갔고 뭐 이래요. 왜?
자기가 덜 다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자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은, 나오면 아줌마지, 그래야 돼. 은퇴하면 아줌마고 아저씨지. 그러고 뭐, 손자 봤으면 할아버지지. 뭐, 젊어서 할아버지 켜도, 그래, 뭐, 내 손자 있다, 할아버지 맞다. 이런데, 아줌마, 할머니 켜도, 맞아, 내 할머니 있잖아. 손자 있잖아, 할머니지. 혹시 자녀분이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가 5명이에요. 5명. 그럼 어디가 처음에 첫 손자 봤을 때 어디 나가서 할머니라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할머니란 얘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덜 걸립니다. 덜 걸립니다. 근데 그게 딱 걸리는 사람들은 손자 서 있어도 할머니가 아씨 기분 나쁘게 할머니가 뭐냐 이러는 거죠. 그런 마음 전혀.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훨씬 편해요, 세상살이가. 지교에 대한 것도 그렇죠. 어디 가서 지교에 대한 것도. 뭐 저도 어디 가면 시골에 가면 뭐 선생님 또는 뭐 아는 사람 뭐 교수님 하는 사람도 뭐 있어요. 교수님 가는 사람, 선생님 가는 사람,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사장님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요즘 아저씨 가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더라. 시대가 또 바뀌어 있어. 영감이라는 표현도 안 쓰잖아요. 세월이 바뀌어 있거든.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내가 편한 건 이목하는 게 좀 다정하기도 하고 괜찮긴 해요. 그런 호칭이 시대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런 것이 안 걸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안 걸리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사는 게 좋죠? 늘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집에 재산도 내려놓고, 과거에 잘 나갔던 거 다 내려놓고, 이러면은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적어집니다. 그게 많으면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불편하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되는 사람이 10명에 하나도 잘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하나가 잘 없습니다. 10명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못 지켜도 괜찮아요. 실천 모여야 되면. 다만 너무 많이는 갖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아상을 너무 키우지는 마세요. 키우면 반대로 갑니다. 점점 그 사람은 불편한 감정이 증폭합니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날 내려놓고. 그러면 내려오면 남이 날 무시하잖아. 약간 그런 경향은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오면 뭐 이야기가 과거에 그래도 뭐 괜찮았다 하면 덜 무시하고요. 시시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것까지 지금 극복해 보려고 하면 참 어렵긴 해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잘 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날 좀 무시하네 싶은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 과거 자랑보다가는요, 나는 그때는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 말투가 그러면, 그 말투가 좀 이렇게, 뭐 약간 반말이 있네요. 라든지 또는 예의에 어긋나는 건 어긋난 예의를 딱 지적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지. 과거에 뭘 들고 나와가지고 이겨나가겠다는 건 이거는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또 아상을 키우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요거에서도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잘 걸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잘 걸리면 안 걸려도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걸리거든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된다. 저기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 걸려가 속에 해소 안 되고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 아까 했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불편할 때 살피는 게 2가지 축을 이야기했죠. 한 축은 현재나 욕심이나 내 기대, 바람 이거 살펴야 되고 이것이 정상인지 내가 과한지 살펴야 돼서 그거 해소해야 되고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살피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편하게 세상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100%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컴플렉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지만 그 컴플렉스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복합적인 덩어리예요. 뭐 안 풀리는 덩어리예요. 이것이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프로이드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발견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뭘 발견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사람 마음 안에 한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한하는 거 뭐 감정이 뭉쳐있는 거죠.
한마는 우리 한국 사람 참 많이 많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한마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정권이 손잡혀가, 그죠? 내 눈앞에서 당합니다. 지금도 물론 중동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 앞에서 죽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한이 생기거든. 한이 생깁니다. 이런 건데, 이름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이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해가, 이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열등의식이에요. 이게 원초적으로 있다 이럽니다. 이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사내아이가 아버지를 하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왜? 엄마를 사이에 두고 사내아이가 아버지를 약간의 적으로 생각. 이런 게 이제 콤플렉스가 됩니다. 이런 게 요거는 통과하죠, 우리가. 그죠?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론은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다만 참고로 이걸 처음 만들어내는 사람은 독일의 브로이어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다 본 거예요. 정신 환자를 치료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가 폭발하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감정을 폭발하기도 하고 막 주먹을 치고 이러거든. 깜짝 놀랐죠. 이거 뭘 건드렸단 말이야, 내가. 뭘 건드렸거든. 속에 뭉쳐있는 감정을 건드려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고, 단지 뭐가 뭉쳐있다. 그래서 콤플렉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요새 프로이드는 이걸 좀 발전시켰고, 아들네는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좀 더 많이 좁혀버렸죠. 열등감이. 우리들이 아는 가장 쉬운 콤플렉스는 열등감. 이거죠. 열등감.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걸 확대시켜보는 건 융입니다. 융은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당연히 열등감도 들어가지만 히스테리나 성, 쾌락, 열등감, 우월감 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덩어리는 꼭 열등감만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월감의 덩어리도 있습니다. 우월감. 내가 남에게 잘났다 하는 이 덩어리 있죠, 그죠? 이것도 콤플렉스입니다. 잘났다는 거. 이 확대가 되죠. 하여튼 뭔가 마음속에 응어려진 건 다 콤플렉스다.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거를 다 해소해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 그럼 여러분들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소 다 시켜야 되고 이게 해소 다 돼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내가 브루나 존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계를 만나도 그냥 그한 거예요. 해소 다 된 사람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과연 인간이 그런 감정을 다 극복해버리면 뭔 재미로 살까? 이건 나옵니다. 뭔 재미로 사냐고. 우리가 사는 거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감동 속에서 어떤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그런 데서 나오고, 그런데 감정을 해소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물에 물 탄 사람 같거든. 물에 물 탄 사람.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달라요.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야망을 실현하는 쪽에서 감정을 당연히 이 파도 타듯이 타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않는 경우는 스윙을 한다든지 마음 관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통과할게요. 융이라는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신치료에서는 독특하면서도 대가입니다. 프로이드가 주로 정신장애의 어떤 원인을 찾았어요. 프로이드는 원인을 찾았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인과론적 입장에서 프로이드는 장애자를 봅니다. 그런데 융은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목적론적으로 봐요. 인간의 정신장애가 만일 프로이드가 과거의 상처에서 이 사람의 정신 불편한 걸 찾아낸다면요. 융은 미래에서 찾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한 인간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무엇을 못해서 정신장애가 왔냐 이래 된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병이 생기죠. 아파서도 죽지만 꿈을 잃어버려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려도 죽습니다.
그럼 이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지 아까 내가 했잖아. 과거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 내가 무엇이 안 돼서 불편하냐 이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안 되냐 이 목적론이에요. 목적론. 이 두 가지 다를 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치료에서 굉장히 확장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챙겨보세요. 둘을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플렉스라는 걸 여러분, 이거 뭐 불편한 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과거에 어떤 일이 걸려있다. 이거 이해됐죠? 두 번째, 이미 흘러간 사건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흘러갔으면 이게 죽어버려야되는지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에요. 한마는 어떤 할지 그 한이 물에 물감이 풀리듯이 사라져 갔다면 한이 될 수가 없죠. 한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추억이에요. 그거는. 어떤 추억이냐? 아픈 추억이죠. 과거에 참 내 아픈 추억이 있는데 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내 옛날에 진짜 힘들었다. 우리 엄마도 뭐 하고 아버지 뭐 하고 내 그때 학교도 뭐 다니기 어려워. 이걸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 자기 안에 한으로 안 남아있는 사람이죠. 편하게 이야기하잖아. 좀 표현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구성에 갔던 그 성치료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 어떤 남자이나 여자인 다 하죠. 성적인 어떤 지난 날의 아픔이 폭력이든 뭐든 간에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이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끝까지는 비밀이죠. 끝까지는 덮어둡니다. 근데 이것도 해소된 사람은 과거에 어떤 자기가 뭐 성폭행 당했는 거 그냥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찌르게 아프지만은 그렇게 지금 입에 담을 적에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되는 아픔일 때 우리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남에게. 자랑도 안 해요, 이거나.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 게 건강한 사람이요. 물론 그런 이야기 해놓고 나면 억지로 자랑하는 건 안 해요. 왜? 해놓고 나면 남의 시선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쉽게 자기 안에 해소됐다 해가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 쉽게 하는 건 나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자기 혼자 해결되면 되잖아. 그러나 꼭 필요하게 얘기하는 사람, 해도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땐 이야기하죠. 그래도 아무데 이야기하는 건 안 해요. 그런 게 있었다. 그건 참 담담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콤플렉스는 지난 일이지만 그냥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니까. 그래 해소해야 되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 팥죽을 끓일 때 덩어리가 있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음식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지금도 딱 걸리면 이거 덩어리가 있는 덩어리 이래야 되거든. 마치 음식에 돌 씹히듯이 돌을 주워내야 되잖아. 안 주워내요. 놔두면은 먹을 때마다 씹히거든. 그게 콤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떠올려봐도 원칙적으로 내가 하면 덕이 안 돼요. 아픔만 올라든지 뭐 과거에 올라든 덕이 안 되거든. 문제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어떻게 내려놓아야 돼. 여기 심리치유입니다. 그죠?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마음치료고 정신치료죠.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하는 건데 첫째는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는 것을 이 콤플렉스는 원칙적으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찾아집니다. 그저 불편한 감정만 느낄 뿐이에요. 안 찾아져요, 이게. 근데 많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콤플렉스를 찾아냅니다. 저도 콤플렉스 하나가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딴 건 놔두고 노래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노래방만 가면 그 어디 술 한잔 먹으면 노래방 가자 하면 보면 술맛도 뚝 떨어진다. 마지막 잔은 먹기가 싫어지거든. 그러나 적당히 핑계대고 빠지거나 하면 이런 게 있었죠. 그걸 내가 극복하고 한지는 사회생활 하면서 극복했죠. 그래서 이거 대학생 때 한 번 극복을 했는데 지속이 안 됐어. 대학생 한 번 극복을 했거든. 어떻게 극복했냐면 학생들 대학에 가서 노래 부르면 내만 노래 부르면 남 다 웃어. 그 뭐가 이 노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가면 당연히 안 부르려고. 그건 피치모하게 불러야 때가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 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게 콤플렉스예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 집에 전축이 있었는데
맨날 저녁에 그때 그 전주 옛날 판 있잖아요. 그 중에 구세어라 금순이라는 들어있는 판이 있었어. 옛날에. 그 내 방에 있었어. 그럼 뭐 늘 이제 자다가 듣는데 그놈의 노래를 참 오래 들었던 것 같아요. 구세어라 금순아. 그래 가면 대학 2학년 때 MT를 갔는데 그 계곡에 갔는데 내 차례가 온 거예요. 안 부를 수가 없는 차례가 왔거든. 그러니까 그 맨날 들었던 그 노래를 불렀다고. 눈보라가 이 불렀거든. 아, 그거 부르고 나니 박수가 막 터져나고, 와,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컴플렉스는 극복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노력에 의해서 억지로 외우더라도 외우잖아요. 그럼 컴플렉스라는 거는 노래가 힘든다 해서 피하면은 영원히 컴플렉스는 못 극복하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 불편한 거 부딪혀야 되거든. 발표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이게 사회적 분화인데, 발표하는 데 가면 막 벌겋게 더듬더듬거리거든. 그걸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발표를 여러 번 해야 되지. 곳곳에 가서 발표해야 되지. 그 결국 힘으로 밀어나가야 되죠. 피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성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 앞에 가면 주눅이 됩니다. 거기도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여학생만 만나면 말을 못하는 사람, 학생들도 여성 콤플렉스가 있거든. 그럼 피해서 극복되나요? 붙어야 되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자기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딪혀야 된다. 거기에 피해서는 안 된다. 뭐 감정이 이런 종류가 있고요. 콤플렉스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걸 뭐냐면 의식의 질서가, 이때는 뭐 정신을 놓쳐버리죠. 콤플렉스가 작동하면 정상적인 정신을 놓쳐버립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벌개지든지 아니면 하얘지든지 노래지든지 사람 딱 보고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얼굴빛이 딱 변하는 경우 있죠. 저 사람 얼굴. 그럼 컴플렉스가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식의 질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딱 보면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 뭐 굳어지거나 창백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딱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저 사람 내면에 컴플렉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죠. 또는 손발에 경련도 일어납니다. 딱 이게 작동할 때는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소리가 떨려. 약간 감정이 막 섞여가 있거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딱 뭐가 작동하고 있죠. 들으면서도 여러분 알아야 돼. 지금 저 사람 정상을 놓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말실수합니다. 일단은. 평소에 반말 생전 안 하던 사람 갑자기 반말도 하고 뭐 이상한 이렇게 언어가 지금 뒤틀립니다. 틀리죠. 중요한 사람 갑자기 기억도 못 하더니 뭐 이렇게 일상적인 사고를 확 흔들어 버립니다. 콤플렉스가 작동하면은 특징은요, 이 콤플렉스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죠. 내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콤플렉스. 그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한번 등장하고 난 뒤에는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야, 이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듣거든, 이 감정은.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부부 다툼할 때도. 꼭 이제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이 약점인지를 압니다. 그죠? 어딜 건드면 저 사람이 아픈지를 알거든. 화나면 또 그거 건듭니다. 이러거든. 어떤 부인은 자기 시아버지가 옛날에 대목을 했어요. 뭐 요즘은 대목이 아주 그 하루 일당 어디가 30만 원 받는 고급 기술자죠. 대목 고급 지금은 대목 고급 기술자입니다. 좀 더 잘한 사람 하루 50만 원 받죠. 그런데 옛날에는 대목이라 하면 직장 중에는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대목이. 그저 옛날에는 뭐 공무원이나 선배가 제일이죠. 농사지고 대목은 쉽게 하면 농부보다 못한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잖아. 근데 그러가 이제 자기 그 시집을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목을 했거든. 그 여자는 그 색시는 아버지가 대목했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여자. 아버지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옛날이니까. 근데 다투다 보면 신랑이 화만 하면 나 아버지 대목했잖아. 나 아버지 대목했잖아. 딱 걸리죠 여기에.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요. 그때 그 부인이 올라와서 팍 폭발할 때는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니까. 이 움직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만 타인의 콤플렉스를 건들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건들지 마세요. 그 상대방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건들리면 그게 콤플렉스예요. 그거 건드려가 뭐 할 건데, 그죠? 그냥 만일 치료해 줄 자신이 있으면 건드세요.
저 신랑의 콤플렉스는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화날 때 건들지 말고 아주 편안할 때 내가 당신 우리 장인어른 그 대목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당신 좀 흥분하던데 그거 뭐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지 않냐고. 그 직업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극복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부인이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풀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대화할 때, 남과 대화할 때도 뭐 대목 이야기 나오면 옛날에 대목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렁거렸다는 이야기라. 자기 아버지 이야기 할까 싶어서. 근데 자기 속 해소시켜 놓으면은 대목 이야기 나와도 바깥에 가서도 안 흔들리죠. 그럼 때문에 그럼 우리 아버지 옛날 대목이었다.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콤플렉스는 극복을 시키는 건데 그 자신 있으면 해주고 감정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콤플렉스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또 하나의 나인데 나에게 통합되지 않는 나죠. 이거 나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속에 안 들어있죠. 떨어져 있죠. 지멋대로 움직이죠. 이건 요괴처럼 장난질 치며 흥겨워하는 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내 안에 있으면서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지가 놀고 싶은 대로 놓습니다. 내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감정인데 요거는 뭐 흔히 우리가 노이로제라고도 하고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불편한 감정에 이게 하여튼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생기는가? 이거 설명 다 됐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 병인가? 병 아닙니다. 억눌려 본 병입니다. 콤플렉스. 회피하면 병이에요. 받아들이면 되죠. 아버지 대목 회피하면 그 사람에게 그건 병이에요. 받아들이면 아무 병이야죠. 예를 들어 더 심하게 됩니다. 너 아버지 그 다리 좀 표현 안 좋습니다. 너 아버지 다리 쩌는 병신 아니냐? 아니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아버지가 만약에 소아마비 이래가 한쪽 다리가 불편했다면 아무리 싸우더라도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화가 안 나도. 너 아버지 병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요. 사람을 폭발시켜버립니다. 왜? 콤플렉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콤플렉스가 신체 콤플렉스입니다.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키도 째면한 게 이거 폭발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니는 얼굴도 못생겼네. 이거 폭발합니다. 신체 콤플렉스. 이거 이름이 굉장히 폭발하거든요. 왜? 신체적인 콤플렉스는 너무나 크게 오래 갑니다. 오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런데 이 콤플렉스는 그 자체는 병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럼 어떻게 해? 니도 키도 쪼면하고, 그래, 키 쪼면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래 돼야 되거든. 내가 키 쪼면해서 뭐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니는 내보다 키 큰 놈이 뭘 했냐고. 이렇게 나갈 때 콤플렉스는 극복됩니다.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때만 극복이 된다. 콤플렉스는 때로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이건 설명하면 좀 긴데 남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리적인데 어떤 때가 매혹적으로 보이냐 하면요. 콤플렉스가 움직일 때는 일반인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힘이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죠? 클 때 너무 가난했는지 너무나 가난해 콤플렉스로 작동한 사람들은 돈 버리는 현장에 가면 너무나 열심히 하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앞뒤 안 가리고 돈만 된다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를 들어 남자가 그럴 때 처녀가 볼 적에 굉장히 좋은 남자잖아요. 저 남자가. 돈 되는 데는 막 귀신처럼 해 가거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콤플렉스 작동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거는 깨져버립니다. 언젠가는 그게 박살이 나버리거든. 여기서 가끔씩 콤플렉스가 매혹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콤플렉스가 우리가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그놈은 내가 여기서 융이 했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심리학자도 콤플렉스를 외면할 수 없다 이랬거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스님도 콤플렉스를 외면 못합니다. 다 대화하고 나도 이런 스님들 많이 관계하잖아요. 어떤 부분 저 스님을 건드리면은 딱 그 의식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히 넘어야 됩니다. 수행자 당연히 넘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게 있다. 콤플렉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는 어떻게 다루어 나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극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핵심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 콤플렉스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콤플렉스를 어떻게 자기가 대했느냐를 보면 늘 피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가 대목인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참 옛날에 바보처럼 그 이야기 나오면 내가 주눅이 들었다. 이거 이제 받아들여야 돼. 때로는 요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업 중에 뭐 이렇게 천한 직업이라 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그 대나무로 채를 만드는 이것도 천민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 대나무로 이게 공예하는 거 이것도. 지금은 다 거기 아주 고급 직업이죠. 이띠 바뀌어 있죠. 그런 게 아픔이 될 땐 이것을 네 번째는 자기의 상처를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를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대목회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기죽었다.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함으로 해서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상처나 아픔을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과거에 어떤 게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극복의 한 방법이 되고요. 상대방이 돌아가. 그 다음에 감사하기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대목이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예를 들어 소 잡는 일이 했다가 뭐 할 뻔했냐고. 그죠? 더 큰 대비. 이것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성장과 성숙으로 뒤바꿔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던 경험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죠. 부모의 대목이 뭐 내가 어디 원했냐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뭔가 일이 닥칠 때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닥칩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 나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의 플러스로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표현이 좀 센지 몰라도. 예를 들어 성희롱 당했다는 것도 자기 삶의 플러스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거기 위축되면 자기 삶은 점점 힘들어지죠. 어떤 경험도 그 경험을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건 삶의 태도예요. 자기는 태도거든. 그런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자로 나아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마무리만 하면요. 불편한 감정이라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내가 뭘 바라지 않아서 오는 거 하나, 상처에서 오는 하나, 두 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이 문제도 여러분 면밀하게 살피면 그게 좀 잡혀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바램을 내려놓으면서 가벼워지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상처 때문에 오는 거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콤플렉스라고 해도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뭉쳐 있느냐고. 그걸 회피하면은 극복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언젠가는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간에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 좀 더 불편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제 하는 얘기 아무 데나 잘 못 듣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프로이드만 이야기하는 프로이드 유흥을 합쳐놓은 현대 심리학을 합쳐놓은 이야기예요. 불교 안에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거는 불교 안에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심리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불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불교 진리.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고했고요. 이제 조심해서 귀가들 잘하십시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